안녕하세요. 로지스타 리서치 팀장 이경일입니다. 예, 스타K의 확성기 매매 기법. 예, 오늘이 6번째 강의죠. 6번째 강의. 오늘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해왔던 상따, 박스, 바단매, 그리고 재료 매매, 일목균형표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씩 얘기해 드렸고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게 할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에는 여러 개가 있었죠. 상따, 상한가 진입한 종목을 매수해서 그 다음날 갭 상승 시 매도를 해서 갭 상승만큼의 차익을 보고 나오는 매매 기법. 역상따, 상한가 진입 후에 장중에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가는 그런 거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시가 갭은 3에서 5% 상승했던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라든지 급등시 이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한가 매도시, 그러니까 손절가를 3%에서 5%, 그러니까 너무 이제 10%대까지 급등하면 손실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방법상 3에서 5%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시가가게 했던 종목들을 이제 3에서 5%로 보고, 그리고 오후장 고가 돌파. 어느 정도 급등을 했다가 그렇게 주가가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러한 매매를 해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 제가 속한다고 그랬고요. 바단매는 주식이 이제 박스권 등락을 해서 바닥에서 잡아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그리고 또 이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거나 갭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유를 했다가 어느 정도 상승 시 이제 매도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재료 매매는 정부 수혜라든지 테마주. 요즘 테마주는 남북 경협주,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 여름 테마주 등등이 있고요. 일목 균형표는 제가 이따가 일목 균형표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태까지 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종목을 컨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상따를 보실게요. 상따를 보시면 오늘 2차 전지가 강하게 갔죠. 분봉으로 봐도 PNT가 가장 오늘 강하게 했습니다. 잠깐 이제 거의 끝날 때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우선은 이 종목이 우선 상따입니다. 상따를 보실 때는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때죠. 이때 아무나 매수를 해서 상한가로 끝나고 내일 만약에 내일 2차 전지 테마주가 안 죽고 나서 갭상승,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의 차익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상따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를 많이 해서 장 초반에 우선은 수익을 내고 가는 그런 방법인데 상한가 따라잡기는 조금 제가 매매를 해본 결과 위험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테마가 있다 그래도 갭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갭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도 보이고 갭 상승 점상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이게
5대5라서 이제 복불복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운에 맡기시고요. 어차피 상한가 가는 거는 이제 뭐 세력들이 강하게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나는 더 갈 종목이다 뭐 차트 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상한가 따라잡기는 5대5 복불복 게임이다. 그래서 5대5 복불복 게임을 내가 촉이 좋아서 잘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이제 장 막판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고 이제 하셔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상한가 따라잡기.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종목을 우선 본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본봉으로 보셔야 되고요. 휘닉스 소지를 보면, 오늘 이때 장 초반 9시 24분에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상한가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첫 상한가 진입 후에 131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이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뭐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 이거를 하나의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보시고, 절반을 깨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절반을 깨지 않고 이제 상한가가 풀려서 내려왔다 그러시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다시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도, 이 부분 때 매도, 아니면 내일 갭 상승도 노려도 되고요. 그리고 역상따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이제 상따보다는,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좀 더 보장이 됐다. 그리고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뭐 상따도 괜찮다,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종목이 상한가 풀리고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좀 저조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그러면 뭐 많이는 한 7%, 적게는 한 3%, 2%, 3% 정도 먹고 수익률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상따 역시 뭐 강하게 상승을 해서 갭 상승으로 뭐 점상으로 여러 번 간다 그러면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한다면 뭐 3%, 5%, 7%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상한가 따라잡기는 이 길도 보실 수 있는 종목, 매매 기법이다. 오늘 장중에 안 팔아도 그 다음날 상황을 보고 이제 갭상승을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보유를 하셨다가 이 길 매도를 해서 차익을 크게 남길 수도 있는 기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가갭을 보시면요, 오늘 제가 아까 종목을 찾아봤는데 시가갭을 이렇게 오늘 장 초반에 별로 이제 장이 안 좋아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종목을 찾았는데, PNT가 4.5,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줄 때 3%에서 5% 이내 갭상승 이제 3%에서 5% 이내 갭상승을 장 시작과 동시에 시가 매수를 해서 시초가 매수를 해서 시초가를 이제 하향 돌파를 하지 않는 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꾸준하게 해서 뭐 상한가 가게 되면 뭐 이제 상한가 때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또 내일 갭상승 할 것 같다 그러면, 강하게 상승 들어가서 갭상승 할 것 같다 그러면 내일도 한 번 더 보셔도 되는 종목을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이게 어떻게 종목을 찾냐 하시면 여기 상승 시작과 동시에 아니면 관심 종목에 보시면 이거 뭐 예상 체결가로 이제 강하게 이제 보이는 종목들을 몇 개 선점을 하죠. 테마주군들이나 뭐 그렇게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해서 시초가에 걸어놓고 시초가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5% 3% 5% 이내 상승을 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서 강하게 이제 상승하면 보유하고, 그리고 이 시초가를 깨지 않고 계속 위에서 놀고 있다면 그 종목은 강합니다.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고 매도를,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이 매매 기법은 제가 1번 상따, 2번 역상따, 3번 지금 세 번째로 했는데 시가계, 가장 위험한 매매 기법은 상한가 따라잡기, 두 번째로는 역상한가 따라잡기, 세 번째가 시가계입니다. 시가계. 3%에서 5%, 뭐 7%에서 이제 고점놀이에서 가는 거는 이제 정말 강하긴 강합니다. 강하긴 강한데, 그렇게 이제 너무 올라가서 이제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근데 3%에서 5%, 그건 내가 먹을 게 있고요. 7% 이상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손실률도 커지기 때문에 손실률까지 이제 해치까지 포함을 생각을 해서 시가 가격은 이제 당일, 그러니까 전일 종가를 이제 손절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가격 3%에서 5%, 만약에 이제 내가 봤을 때 3% 갭상승을 한 거를 이제 시초가 매수를 했다고 치고 나서 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면 내가 전일 종가로 팔게 되면 3%밖에 손실이 안 나는데 뭐 7% 급등을 해서 이제 보여줬다면 그럼 이제 전일 종가가 매도가이기 때문에 7%, 그럼 7% 정도 손실이 나서 내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커진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3에서 5% 이내, 그 3에서 5% 이내를 말고 이제 1, 2% 갭상승한 종목들은 다시 이제 하락으로 그러니까 하락으로 이제 돌아설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약하게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시가격 같은 경우는 3에서 5%. 이거는 제가 이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맞게 시가격 뭐 3% 뭐 3%라든지 아니면 5% 이상 뭐 그렇게, 아니면 나는 2.5에서 뭐 5.5까지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 자기 매매 패턴에 맞춰서 5.5까지 본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패턴에 맞춰서 한 번씩 패턴을 맞춰봐서 이제 자기만의 기법으로 만들어야 되십니다. 자기만의 기법으로. 그리고 이제 5장 고가 돌파.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의 마지막이죠. 5장 고가 돌파. 5장 고가 돌파는 종목이 삼화전기를 보시면 삼화전기보다도 더 좋은 종목이 있을 텐데 더 좋은 종목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안되면 삼화전기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더 좋은 종목이 정석을 알려드려서 원래 삼화전기로 해도 되는데 정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더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아까 현대 EP
현대AP가 좋네요. 예. 현대AP 제가 우선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예,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늘장 차트입니다. 오늘장 차트.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이 지지선 제가 이렇게 밑에 6,700원 이 부분을 지지했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하면서 6,825원, 6,820원에서 6,830원을 고가라고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00원 부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리고요. 예,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을 보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10시 반 이후에 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일 때 예, 이렇게 이때 사서 뭐 올라가서 뭐 하면 좋지만 나는 추격 매수 같다. 뭐 이때 살려고 하니까 추격 매수 같아서 이제 손실이 좀 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예,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오후장에서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을 이렇게 등락을 보이니까 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확실하게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점은 확실하게 지지를 하네. 그렇게 보이신다면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예, 오후장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1시부터 예, 2시 40분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2시 40분까지 보시면 되는데 예, 이때 강하게 예, 현대AP 같은 경우에는 예, 1시 후반 그러니까 거의 약 2시가 다 되면서 2시부터 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 고점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오후장에 박스권은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저희가 잡진 못합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으로 나왔는데 빨간 양봉으로 고점이 나왔는데 이 부분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매도를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고점보다 한도가 좀 낮게 잡아서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가에 그러니까 가장 머리 꼭대기 올라갈 때 나는 매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 막판에 하락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이제 고가를 돌파를 이제 하는 거에서 이제 이 방법은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을 때 뭐 상따, 뭐 역상따, 뭐 시가계 뭐 그런 걸로 이제 다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오후장에도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신 이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맞는 기법입니다. 오후장 고가 돌파는 이제 오후에도 이제 한번 오후장 반등을 보면서 한번 이제 수익을 내자 해서 이렇게 오후장 고가 돌파까지 상한가 따라잡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고가 돌파하게 되면 뭐 지금 뭐 보시면 차트가 한 5%, 6%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7%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7%까지는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갭상승하고 장 초반에 급등해서 5%에서 매수를 했다. 근데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뭐 10%까지도 뭐 드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제 오후장 고가 돌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 따라잡기가 첫 번째, 역상한가 따라잡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가계, 네 번째가 오후장 고가 돌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는 이제 매매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숙지를 시켜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예,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상한가 따라잡기는 하한가 따라잡기도 있을 겁니다. 하한가 따라잡기 핫따라 일명 핫따죠. 뭐 젠백스를 보시면 예, 젠백스를 보시게 되면 예, 핫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젠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여러 방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여러 방 하한가를 맞고 이 부분에서 예,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한가가 풀렸을 때 이날은 하한가를 안 갔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이날은 예, 시가가 마이너스 12.91% 예, 마이너스 12.91% 고가는 종가가 상한가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아마 27%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날 시가에 매수를 했다 그러시면 이날이 6월 11일 분봉으로 한번 6월 11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1일 6월 11일 다시 6월 10일 예 이날 6월 11일 이날 최저가 아침에 사서 시가로 사서 상한가가 풀렸을 때 하한가를 이제 하한가 풀렸을 때 사서 보유를 하셨으면 예, 바로 급등이 나와서 이제 상한가까지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한가 상한가 해서 한 뭐 20% 이상 당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하한가 따라잡기는 좀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하고 이 하한가 따라잡기는 정말 이렇게 뭐 하한가를 간 이유가 하한가를 간 이유가 그렇게 이 정도로 이제 하한가를 갈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갔다. 네, 그러한 종목들 군들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한가 따라잡기는 웬만해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한가 갔다는 거는 추세가 무너졌고 더 추가적으로 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재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상승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차트 매매는 정말 내가 하한가 따라잡기의 고수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당일 이제 수익을 크게 바라시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투기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예, 그만큼 주식은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 투기가 되면 그거는 도박이 되는 겁니다. 네, 주식을 나라에서 뭐 합법적인 도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사람들이 예, 그거는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오신 이제 뭐 고객님들이 그렇게 이제 투기로 이제 속하는 거고 나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내가 배운 만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쓸데없는 말로 좀 빠졌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바닥권 단기 매매 기법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우선 예, 바닥권 단기 매매는 예, 차트가 스윙주 이상으로 아니면 뭐 갑자기 급등을 해서 그날 이제 고점을 이제 향해 돌파해 간다 뭐 그러면 조금 그날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우선 KMW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이 저점 부분 이렇게 보시면
왜 여기가 저점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날 KNW가 21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21선을 강하게 다시 돌파하면서 큰 양봉으로 음봉을 다 가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라고 보시고, 이때 박스권 바닥 매매는 뭐 지지를 하거나 밑에서 올라올 때는 지지선을 이제 돌파를 하나 아니면 지지선에서 반등을 주나 해서 이제 매매 시점과 매도 시점이 나뉘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은 이제 다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간다. 그런데 이때 다시 상승 추세가 하고 다시 이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점까지. 근데 처음에 이 부분 때는 매수를 안 합니다. 이 부분 때는 매수를 안 하고요. 박스권 매매입니다. 박스권 바닥 단기 매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매수 시점은 이 종목의 매수 시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노란색 크게 제가 이 부분이 매수 시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관망의 시점. 매수 시점. 그래서 이 매수 시점 이때 매수를 해서 박스권 전고점 부분을 이제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되면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이만큼 박스권만큼 2만 700원 2만 800원이라고 보고요. 25,200원 25,200원이라고 보시면 약 20%의 수익을 보시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박스권 등락폭이 크니까 20% 정도 수익을 보는데요. 웬만한 이제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10%, 5에서 10%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KMW를 이제 다시 또 봐야 되는 게, 잠시만요.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박스권을 지지선을 지지를 해서 이때 매수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강하게 뚫을 것 같고 안 뚫을 것 같고 하다가 박스권은 우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좀 더 보유해야지 하는데 다음날 갭상승을 했는데 그거를 메꿨습니다. 갭상승을 다 메고 음봉으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날 강하게 큰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 이제 앞으로 박스권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데요. 그러면 25,000원이 이제 확실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25,200원이었지만 25,000원까지 이제 저항선이 돼서 돌파하다가 이 25,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지만 25,000원을 안 깨고 다시 올라가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N자형 차트고 그리고 박스권 매매인데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한 번 더 박스권 돌파, 그러니까 상단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단에서 다시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뭐 그때가 뭐 박스권 상단이다. 근데 이때 웬만한 사람들은 매도를 못합니다. 왜냐? 내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개인들은 매도를 못하는 게 내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더 보유할까? 매도할까? 보유할까? 그래도 하루만 더 버티면 수익률이 더 커지는데 하루 더 버티지.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못하고 뭐 수익률도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게끔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서 그만 수익률도 별로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 바닥 단계에서 샀을 때 항상 무조건 첫 번째 바닥에선 관종만 하자.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매수를 해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다 라시면 빠져나와서 좀 보유하셨던 사람들은 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 박스권 고점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박스권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 저항선이 지지선이 돼서 다시 한번 내려올 때 그 밑에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스권 바닥매의 상승 기법이고요. 이제 하락 기법을 보시게 되면 하락 기법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 플렉스컴의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을 지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5월달 중순까지는 19,000원 사이를 강하게 지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6월 초에 깼습니다. 한번. 근데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박스권 지지선을 이제 하향 돌파하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또 급락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 달고 다시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되돌렸습니다. 하락분의 3분의 1을 되돌렸다가 추가적으로 하락. 제가 항상 이거를 이제 추세 매매나 뭐 바닥매 매매 이제 뭐 그런 거 다 할 때 하는 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급락이 대해서 3분의 1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립니다. 되돌렸다가 추가 급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N자형 차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저항선 돌파하면 그 다음 고점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반대로 지지선을 이제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박스권까지는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향 돌파를 해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박스권이 이 부분. 이 종목도 이제 지지선을 하향 돌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끝내고 3분의 1을 돌렸다가 이 부분을 이제 아직까지는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더 올리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 급락을 해서 한 번 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선 깨면은 한 번에 그 박스권 고점까지 간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지지선을 한 번 깨고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깰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세 번째 하향 돌파를 해서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제 지지를 받다가 네 번째 지지를 못하니까 급락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 나오고 다시 반등 하락 나왔다가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 지금은 이제 W자 차트인데, 이제 이거 W자 차트가 완성이 되면 이거는 추세 전환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 현재 21선과 이격도도 버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급락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급락이 나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지금 현재 쌍바닥을 짓고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닥으로 생각할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바닥을 보시고 이 부분이 깨진다 그러면 추가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는지 잘 살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W자 차트 이중 바닥이 완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재 여태까지 이제 바닥매 매매 기법까지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시만요. 정부 수혜주 이제 재료 매매인데요. 재료 매매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겠죠. 왜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지 그에 대한 이제 한번 재료를 보기 위해서는 뉴스를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라운시케어 오늘 15일이죠. 아침에 9시에 라운시케어 보안기술연구팀 세계 해킹대회 본선 진출 이렇게 뜨면서 이 주력하는 라운시케어가 주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커들로 인해서 본선에 진출하고 이러한 뉴스가 확실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화이트 해커들을 이제 대거 5,000명 육성하겠다. 그러한 소식에 이제 라운시케어가 급등을 보였고요. 오늘 급등을 보인 거는 미국에서의 그 이제 라운시케어가 미국에서의 보안 관련 이제 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했다는 그런 뉴스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MPK 같은 건 3D 형상을 이제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3D 업체주라고 그러죠. 이제 3D,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3D로 이제 상용화해서,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3D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서 이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3D를 통해서 이제 결합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3D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이제 3D 사업 같은 경우에는 MPK랑 세종이 있는데 MPK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만요. MPK가 일어나서 오늘도 뭐 시장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 MPK는 아직 시세는 죽지는 않았다.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N자형 차트로 이제 올라가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뭐 첫 번째 고점보다는 높겠지만 전반적인 추가 하락세가 보일 전망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재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손실폭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는 어느 정도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고수가 아닌 이상 이런 거는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받지 마시고 이제 재료 매매, 이제 확실히 재료가 되고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것들, 정부 육성주인 MPK 3D죠. 그리고 뭐 이제 테마주, 최근 테마주를 보게 되면 남북 경협주,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 여름 수혜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테마주고요. 뭐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을 찾고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산업이 이제 2차 전지 및 무선 충전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2차 전지, 녹색 성장, 환경 단체에 대한 녹색 성장에 막 그렇게 발달이 돼서 2차 전지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서 2차 전지가 특히 2차 전지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늘 가장 잘 간 게 PNT가 가장 잘 갔고요. 뉴스를 항상 재료매매들은 뉴스를 조금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되냐? 이렇게 호재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다 대응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보고 뉴스를 보고 실적을 보고 가격대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스윙주라든지 단타주라든지 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하나 에머슨 퍼시픽을 하나 볼게요. 에머슨 퍼시픽은 남북 경협주의 이제 가장 좋은 대장주였습니다. 상승도 가장 크게 했고요. N자도 그냥 소형자 N자가 아닌 대문자 N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북 경협주는 등락폭이 우선 큽니다. 그리고 이슈도 잘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고 뭐 그리고 개성공단 최근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 뭐 그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그래도 이제 에머스 퍼시픽 그러한 이제 테마주로 인해서 먼저 선점을 못했다면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을 줄 때 테마주는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에머스 퍼시픽 말고요. 뭐 다른 종목들을 어떤 게 보는 게 낫겠나?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비치로시스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급등이 나오고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예정치를 복귀를 하고 그 부분부터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러한 차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 그러면 테마주로 한 몇백 프로 먹고 나와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가 좋고요. 오늘 올라갔네 팔고 뭐 내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려왔네 그러면 다시 사서 이제 보유 주식수를 늘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단기 쇼커버링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런 필요가 없죠. 그냥 한번 사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식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익을 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단기 매매도 아니고 뭐 스윙주도 아니고 중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주는 뭐 삼화전기 테마주 그리고 뭐 여름 쇠지는 뭐 위닉스죠. 위닉스는 또 이렇게 잘 갔고요. 잘 가고 앞으로도 잘 갈 거기 때문에 뭐 잘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료 매매까지 해서 상한가 따라잡기 이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기법 그리고 재료 매매 이렇게 세 가지까지 해서 여태까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매수하는 방법,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나중에 일목균형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 드리겠고요. 모두 여기까지 지루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로지스탁
리서치 팀장 스타K 이경일이었습니다. 예,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